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한 여론조사 발표 뒤에 나왔다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 저희도 보도해드렸다시피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31.4%, 부정과 긍정의 격차가 근 5개월간에 가장 넓게 벌어진 결과이기도 합니다. 더욱더 자세히 보시면요. 어제 저희가 미처 보도해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 하락, 그 이면에 진보층에서 7.8%포인트가 하락했다는 것, 그리고 대통령의 정말로 주요 지지 기반 지역인 광주, 전라, 호남에서 13.9%포인트가 하락했다라는 대목이 그 이면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여론조사 결과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해서 누가 더 책임이 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추 장관의 책임이 더 크다가 38%, 윤 총장의 책임이 크다는 18%에 그쳤습니다.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은 추 장관의 책임이 크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에서 볼 때는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 전격적인 발언이 글쎄요, 이 여론조사 뒤에 나왔다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데 진보층에서 많이 빠지고 호남층에서는 더 빠지고 또 국민들의 상당수가 추 장관의 잘못이 있다라는 여론조사도 발표됐단 말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진짜 곤혹스럽겠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 국정수행평가 말 지지율이 40% 벽이 깨진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상황을 조금 전에 지켜보면서 진보층과 호남,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빠졌다는 데 조금 초점을 맞춰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스포츠 경기에 빗대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관람할 때는 한 골 정도 골을 먹더라도 또 한 골을 넣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경기를 좀 지켜보거든요. 근데 두 골을 먹고 세 골을 먹고 나서 한 3대0 정도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은 이길 수 없는 가능성 때문에 아예 TV를 꺼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축구 경기를 빗댔을 때 한 후반전 35분 정도쯤에 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간중간 한 골 먹고 두 골 먹기 전에 선수를 재빠르게 교체해서 경기를 반전시킬 수 있었던 순간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3골이 아니라 거의 한 5대0 정도로 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건대 문재인 대통령이 끝끝내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고 징계위원회까지 열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비단 야권에서의 주장만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바라볼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건널 수 없는 강으로서 외통수에 자꾸만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만약에 선수 교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축구 경기가 끝끝내 정말 팬들에게 실망을 주게 되는 경기로 끝나게 된다면 그 다음 팬들은 이 경기를 막장으로 이끌었던 감독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쯤 되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추미애 장관을 그대로 두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게 됐을 경우 여기에 대해서 윤 총장은 다시 소송을 걸게 될 것이고 윤 총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갈등 구도로 이어가게 될 텐데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추미애 장관에 대한 선수 교체를 신속하게 단행하고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혹시 그런 선택을 했다가 있었던 지지층마저 다 떠나가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들을 청와대는 하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지금 외통수에 걸린 상태로서 계속 여론에서 밀리게 되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여론은 싸늘하게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형국에 치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야권의 견해, 김병민 비대위원의 견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의 강행에 반대 의사를 내비치며 사표를 던진 법무부 차관직을 이틀 만에 초고속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임명된 새로운 차관은 청와대가 그렇게 강조했었던 1주택의 원칙을 저버린 사람이라 제대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논란마저 불사하고 있습니다. 세간에서는 대통령이 차관을 임명에 서두른 것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의 절차를 강행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법무부 차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가장 기본인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 작용이 적법 절차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헌법의 요청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입니다.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적법 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징계 관련해서 뭐 자료나 일정 같은 거 전달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백지 상태로 들어갑니다.
대통령도 새로 임명된 법무부 차관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내부에서 이 이용구 신임 차관의 징계회의 참석에 대해서 반칙도 정도껏 하라라는 일침이 나왔습니다. 징계위원 논란, 반칙도 정도껏,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 어제 검찰 내부망에 이용구 차관, 심재철 국장이 징계위에 참석하는 건 안 된다. 아무리 급하다 해도 월성 원전 사건 변호인을 차관 임명해 투입하는 건 정말 너무하는 것 아닌가. 반칙을 해도 정도껏 해야 한다라는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기자, 법무부 차관의 일성은 상당히 원칙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공정하게 해야 된다.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런데 검찰 내부에서는 반칙도 정도껏 하라라며 그 차관에게 일침을 가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 이거 어떤 상황이죠? 뭐 조금 전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 월성 원전 1호기 사건 자체는 윤석열 총장의 징계 사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월성 1호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다는 게 지금 징계위에 포함되는 거와는 무관할 수 있죠. 다만 지금 검찰 내 그리고 검찰 안팎에서 모두가 좀 주목하고 있는 건 바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징계 청구하면서 바로 직무 배제를 했는데 바로 그날 대전지검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월성 1호기 관련해서 문건을 444건 파기했던 산업부 공무원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보고서를 올린 그날 바로 윤 총장을 직무 배제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징계 청구 그리고 직무 배제와 월성 1호기 사건이 무관치 않다 이렇게 이제 검찰 안팎에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자체가 문제가 조작되지 않았다 이렇게 변호를 해왔던 법무부 차관이 과연 징계에 포함되는 게 적절하냐 이런 논란이 퍼지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대통령이 얘기했던 절차 정당성 그리고 공정성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절차 정당성은 이미 법무부 감찰위 등에서 많이 지적됐던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이제 공정성 문제하고도 연결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월성 1호기 수사가 부당하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으로 들어가서 지금 월성 1호기 사건을 어떻게 보면 진두지휘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논의한다. 이 자체가 공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글쎄 윤석열 총장 측에서 법무부 차관도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피 신청할지 봐야겠지만 역시 공정성 논란은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